이전까지는 포스테코글럼도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 에버턴전을 보고 포스테코글럼도 경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진짜 팬으로서 절절하게 쓴 거죠 이 정도면. 네, 마지막 문단이 뭐 나는 마침내 경기를 보러 가기보다는 펍에 가서 맥주를 몇 잔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예. 그 판단은 안타깝게도 옳았다 뭐 이러면서 우는 거 아니야? 에버턴이 리그에서 전반에 3골을 넣은 건 2017년 2월 본머스전 이후 7년 350일 만입니다. 거의 8년 만이네요. 그렇죠. 최근 3경기 무득점이었고 6경기 1득점이었는데 이런 팀에 전반에만 30점을 허용했다. 전술이 완벽한 실패라는 방증이죠. 예, 후반 폭백 전환으로 그나마 활로를 찾았지만 2대3 결과적으로 패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에버턴은 4년 4개월 만에 토트넘전 승리를 거뒀고요. 어허. 또 토트넘은 22경기에서 24승점만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2008-2009 시즌 같은 기간 21승점, 22경기 21승점 이후 최악의 승점을 거뒀고요. 더 못한 때가 있긴 있군요. 예. 네. 토트넘의 22경기 12패는 1997-1998 시즌 같은 기간 12패 이후 최악의 성적입니다. 9798 이후 최악. 예, 와, 저 네. 2008-2009 시즌에도 11패인가 그랬을 거예요. 무승부가 좀 더 많은 네. 그런 승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에서도 토트넘이 12패보다 많은 패배를 정립한 건 6시즌 뿐입니다. 근데 지금 22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고 이제는 토트넘이 하위권에 접어들었다. 네. 예, 강등권과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트넘 15위, 에버턴 16위지만 경기 전 승점 7점 차. 예,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면 또 10점 차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무형의 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토트넘까지는 그래도 중위권, 에버턴부터 하위권이다. 난 니들이랑 겸상 안 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져가지고 4점 차 됐거든요. 그래서 겸상 할 건데? 뭐 그러면서 에버턴이 토트넘 박수상에 넘어와가지고 막 퍼먹어도 토트넘이 뭐라 못해요. 같은 신분인데 이제 현지에서 닥터 토트넘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생겼다 하는데 이제 한국식 용어로 치면 뭐 토난지원금, 그죠? 토트넘만 만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토트넘 보약, 아, 보약. 예, 뭐 이런 식의 한국식 이제 온라인 어떤 농담으로 치환할 수 있는. 에버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승리만 없었던 게 아니고 득점이 아예 없었죠. 네, 최근 무득점 3연패였는데 시원하게 3골 넣으면서 역시 닥터 토트넘 우리의 무득점을 시원하게 치료해 주셨네요. 명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멋있는 골 넣었던 칼버트 루이는 9월 이후 첫 골. 네, 칼버트 루인 리그 3호 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버턴 경기 잘 체크 못하니까 뭐 부상이나 팀 내 경쟁으로 많이 못 뛰었나? 근데 주전이야.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빈곤한 득점력을 토트넘이 시원하게 치료해줬다. 칼버트 루인과 저기 은디아이가 골을 넣을 때 보면은 뭐 전술 이런 것도 있지만 한 번은 아치그레이가 한 번은 드라구신이 찰지게 접수해주면서 그렇죠. 접수해줘가지고 개인 기량까지 발휘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 이제 골 넣는 선수들은 더 신이 나죠. 내가 드라구신 털었어. 그쵸. 내가 아치그레이한테는 드리블 봤냐 이러면서 특히 집에 가서 돌려보고 계속 그렇죠. 자신감 펌핑. 토트넘의 큰 선물입니다. 예. 토트넘은 일단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선발 라인업이 선수 배치가 4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 3백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골키퍼부터 포메이션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안토니 킨스키, 그다음에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 그레이 이렇게가 3백이고 스펜스 베리발, 사르, 포르가 이제 미드필더 및 윙백이고 메디슨과 클루세스키가 2선에 있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보시면 이게 패스 맵인데 어느 쪽이 3백인지 아시겠죠? 오른쪽이 원정팀 토트넘입니다. 네, 딱 봐도 4백보다는 3백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좀 궁여지책이 면이 있습니다. 네, 경기를 준비하다가 솔랑케까지 부상으로 빠졌고 베인 데이비스는 부상에서 돌아왔죠. 근데 포스텍이 보면 물론 뭐 우리가 뛰는 거 못 봤으니까 토트넘 이진급 멤버 유망주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유망주들을 잘 안 씁니다. 1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벤 데이비스는 돌아왔고 공격수는 빠지고 센터백은 돌아왔다 이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3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벤 데이비스가 이제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선수니까 왼쪽 스토퍼로 캐릭터가 맞고 아치그레이도 뭐 센터백, 풀백, 미드필더 본 선수니까 오른쪽 스토퍼로 캐릭터가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3-4-2-1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어프로치부터 접근법부터 얘기해 보면 3-4-2-1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상당히 좀 후진 축구, 또 이제 역습 위주 축구 이렇게 인식이 될 때가 많았어요. 물론 역습 위주 축구가 빠른 그런 역습의 속도를 통해서 실리를 많이 보고 매력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첼시 대 콘테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거슬러 가면은 나폴리의 그 뭐 카바니, 라베찌, 함식, 스리톱이 있었던 나폴리도 있고 3-4-3이나 3-4-2-1이 역습에 굉장히 좋다. 근데 그게 한 10년 전 정도까지의 어떤 접근법이고요. 최근에 3-4-3이나 3-4-2-1은 오히려 가장 세련된 축구라는 감독들이 요 대응을 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세련된 축구하면 포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 3-4-2-1로 가장 유명한 감독이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가 그 3-4-2-1로 무패 우승까지 차지를 했죠. 이번 시즌도 같은 대형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둘째로 이제 스포르팅 돌풍을 이끌고 메뉴로 건너와서 같은 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후뱅 아모림. 이 사람도 3-4-2-1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는 지금 경기력이 안 나와서 좀 뭐 논외지만 스포르팅 때 아모림이나 알론소를 보면 예전에 3-4-2-1은 미드필더랑 수비가 적다. 라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역습 위주의 축구밖에 못하는 포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축구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선수들이 계속 경기 중에 위치 조정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포진으로 굉장히 경기 지배력도 높고 역습도 잘하고 지배력도 높고 둘 다 잘해. 그래서 단점이 없는 축구를 하는 식으로 발전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방 압박하기도 좋아요. 공미 둘, 중미 둘을 사각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사각형으로 중간에 사각형 압박 그 블록을 딱 짜는 게 요즘 유행인데 여기에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윙백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배적으로 측면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훈련 기간이 짧고 훈련 시간이 짧고 갑자기 도입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높은 완성도를 보이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플랜 B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포스텍은 4-2-3-1 아니면 4-1-4-1 둘 중에 하나였고 무조건 포백 원톱으로 경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변화를 준다면 결국엔 3백 아니면 투톱인데 이날은 3백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포스텍이 가지고 나온 나름 해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히트맵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아치그레이를 많은 사람들이 미드필더인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치그레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치그레이가 우중간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포로를 더욱더 윙으로 올려서 이제 측면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공미라고 할 수 있는 쿨루세스키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 놓아서 활용을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론상 말은 좋아 보여. 말은 그럴싸해.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이쪽이 처맞았거든요. 아치그레이를 이렇게 두 가지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쓴다는 건 뭡니까? 아치그레이가 1인 2역을 해주면서 여기서 뭔가 수적 우위를 갖고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이득이 있나? 생각해보면 속공 상황에서는 이런 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치그레이가 그러니까 이게 속공 상황에서 가치가 있으려면 아치그레이가 다른 스토퍼보다 더 오른쪽으로 빨리 푸시를 해서 공의 전개 속도를 높이면서 포로가 더욱 전진하고 이런 거예요. 이랬을 때는 아까 말했던 첼시의 스토퍼 아스필리쿠에타, 윙백 모제스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에버턴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측면의 공간을 내주고 축구를 하지 않고 그래도 모예스잖아요. 션다이 자이치보다는 덜하지만 모예스도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오지 않았다. 둘째로 지공 상황에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을 때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아치그레이가 애매하게 올라간 뒷공간을 내주는 결과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에버턴이 수비가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속공을 교환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 토트넘이 유효슛은 더 적었지만 사실 서로 그냥 왜 이렇게 때리는 야 나도 뻥 찰 거야 나도 뻥 찰 거야 이러면서 막 때리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뻥 차는 롱패스로는 속공의 위력이 떨어지고 쇼패스를 탁탁탁탁 연결해가지고 땅볼로 빠르게 전진할 때가 속공이 훨씬 위협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상대의 빠른 속공을 저지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카운터 프레싱이 기본인데 여기서 토트넘이 너무 약했다. 손흥민, 클로세스키, 메디슨으로 구성된 전방 3명. 특히 뭐 메디슨이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아주 떨어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셋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카운터 프레싱의 구조부터 짜고 상대가 속공으로 못 치고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에버턴이 빌드업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날 뭐 공간 활용 자체를 편하게 한 감이 있습니다. 뒤에서 공을 깨작깨작 오래 돌리는 그런 빌드업이 아니고 속공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을 팍팍팍팍 내보내는 빌드업이 경기 중에 한 2번만 나와도 그 2개가 다 골 찬스인 거거든요. 네. 그게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한 2가지 이슈. 토트넘이 아치그레이를 하이브리드로 활용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 둘째로 카운터 프레싱이 안 됐다. 이 2가지 이슈가 결합돼서 그쪽에서 2번째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디아예였죠 아마? 네, 근데 예. 아치그레이가 아예 없었어요. 3백 중에. 예.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포백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드라구신이 상대 속공 드리블을 막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토트넘이 압박이 안 돼가지고 에버튼이 되게 멋진 짧은 패스로 탁탁탁탁 해서 은디아이한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패스를 잘 줬거든요. 근데 은디아가 막 밀고 들어가는데 드라구신이 주춤 하다가 바디 페인팅에 서가지고 바로 실점. 뭐 전형적인 뭔가 싱킹은 했지만 사실 그 싱킹의 의미를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네. 그런 경기였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4-2-1은 포진만 놓고 보면 중미가 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미가 막 3명 많으면 4명 5명일 수도 있는 4-2-3-1 같은 거랑 기본적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안 밀리려면 센터백 중에 누가 올라가든 윙백을 좁히든 공미가 내려오든 해서 중앙에 숫자를 보완해야 되는데 아치그레이가 애매하게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원에 확실히 힘을 실어줬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이 안 좋았고 그리고 3-4-1이 잘 작동하려면 한 명으로 안 돼요. 윙백도 공미도 모두가 다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베리발 사르면 좀 경량이에요. 너무 네, 가볍거든요. 맞죠. 베리발이 요즘 잘해줬다고 해도 중량감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에버턴은 공미에 2쿠레를 놓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몸빵 되고 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급의 압박에서 이제 개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중앙에 3명 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완전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 한 3실점이 전반에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백은 대실패. 네. 예, 물론 만약에 사르가 내려가고 아치그레이가 올라가는 게 전술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에버턴의 선수들을 수비 쪽으로 토트넘 수비 쪽으로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생긴 공간을 아치그레이가 활용을 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졌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아치그레이가 올라가기만 했다. 그래서 사르가 공을 못 받아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로 전술적인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반에만 3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4-2-3-1로 전환을 하면서 3백 전술 실패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뭐 축구에서 흔히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축구를 거꾸로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공을 그러니까 내려가야 될 때 올라가고 올라가야 될 때 내려가고 그럼 공을 피해 다니는 꼴이 돼요. 결과적으로 선수가 아치그레이가 이날 약간 그랬고 이거는 뭐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팀 전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 일변도로만 생각을 하다가 선수들이 포지션이 많이 겹쳤다라는 김희준 기자의 의견도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뭐 현지에서는 드디어 이제 인스타그램 댓글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풋볼 런던의 리 윌모트 기자인데 뭐 기자가 아닌 30년 팬으로서 에버턴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일긴 줄 알았어 나는. 네.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 토트넘 수비는 지나치게 허술하고 뭐 전술을 이행할 만한 선수들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전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 에버턴전을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진짜 팬으로서 절절하게 쓴 거죠 이 정도면. 네, 마지막 문단이 뭐 나는 마침내 경기를 보러 가기보다는 펍에 가서 맥주를 몇 잔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예. 그 판단은 안타깝게도 옳았다 뭐 이러면서 우는 거 아니야? 있는 사실만 말하면 손흥민이 아쉬웠던 건 맞긴 한데 전반전에 몇 개 놓쳤고 그렇죠. 근데 전반전은 손흥민 활용한 역습 속공 원툴이었어요 팀 전술이. 예. 예. 그럼 뭐 얼마나 해줍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유효 슈팅 2개 만들어낸 게 전반전 유효 슈팅 2개가 두 개 다 손흥민이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유효 슈팅으로 차기만 했어도 뭐 엄청 못한 건 아니고 할 만건 했다. 그리고 후반전에 무어랑 히샬리송이 잘하니까 역시 그 대조적인 효과로 손흥민 뭐 했냐 뭐 이렇게 말 나오는데 손흥민이 그렇게 미드필더나 좀 공 찰 줄 아는 선수들 자라락 빼고 공격 이렇게 투입할 때 손흥민이 처음에는 스트라이커에서 왼쪽 윙어로 나중에 마이키모 들어오니까는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로 이동해서 세컨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꽤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플레이를 한 건 없지만
적재적소에서 노련하게 공을 연결하고 공격 리듬 살리는 걸 손흥민이 잘합니다. 노련하기 때문에. 예. 대표팀에서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득점 상황 두 개 다 손흥민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손흥민이 좋은 타이밍에 패스 깔끔하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못하는 선수 많거든요. 깔끔하게 두 개 탁탁 내줘가지고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 통틀어서 볼 때 그러면 전체 토트넘의 경기 시간의 3분의 2 이상 소화한 선수가 지금 선수단에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지금 부상으로 주전이 많이 빠졌다는 건 다시 말하면 별로 안 뛴 선수들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날 토트넘 선발 라인업 중에서 토트넘에서 진짜 많이 뛴 선수는 키키아, 뭐 손흥민, 쿨세스키, 포로 이게 네. 전부입니다. 아, 이 세 명이 전부다. 네, 왜냐면 토트넘에서 지금 부상자 11 이런 거 짜보면 선발 멤버보다 화려하거든요. 네, 뭐 딱 봐도 메디슨 많이 쉬었죠 이번 시즌. 네. 스페이스 주전 아니죠. 베리발 원래 주전 아니죠. 사르는 좀 더 뛰었지만 사르도 이제 로테이션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죠. 3백 전부 다 주전 아니죠. 골키퍼도 영입된 선수죠. 8명이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체력의 한계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저는 약간 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의 어떤 무형의 활력, 무형의 활력. 모멘텀. 네. 예. 이런 게 있어야 선수들이 확신을 가지고 따다닥 뛰고 하는 거거든요. 지향점이 있어야 그 지향점을 향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지. 지향점이 없으면 체력이 있어도 쓰질 못해요. 그리고 경기 흐름이 안 좋으면 심리적으로 발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인드의 선수가 경기에서 보이는 활력과 활동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예. 저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실제로 힘들어서 발이 무딘 선수는 손흥민, 클루세스키, 무어래. 포로 이 정도뿐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현지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피트니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문제인지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밖에 뭐 사르라든가 메디슨 같은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 또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고 또 부상이 없었던 선수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지난 시즌까지의 여파를 고려를 해 본다면 또 피트니스 측에 문제가 실제로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부터 계속된 이제 체력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 네, 뭐 훈련량이나 관리, 회복 시스템, 뭐 팀 내에서의 이런 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예.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총 14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번 시즌에만. 그러니까 이 14명의 선수가 못 뛴 경기 중복 포함해서 97경기. 아, 97. 예.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니까 빅식스 중에서는 단연 최악입니다. 2위 아스널도 꽤 많은 선수가 부상에 당했기 때문에 94경기 이제 못 뛰었는데, 그러니까 중복 포함이라고 해도 100경기 가까이 그 주전을 가동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나누기로 하면은 한 10경기 막 이 정도 될 텐데, 이 10경기 정도를 주전 선수를 못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런 순위 경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부상자 관리도 안 되고, 이 부상자 관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선발로 썼다가 다시 부상을 입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렇죠. 잘못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경질 서얼이 빠르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장 내보내기로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 전까지만 해도 소팀은 이 감독을 이제 지지한다. 예. 왜냐하면 감독 잘못이 아니다. 뭐 부상자가 많은 걸 웃자노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경기 후에 전부터 있었던 그렇다면 대체자는 누구? 이런 게 이제 더 이제 불이 붙었는데 대체로 제가 보고 온 사람 한 5명쯤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름 읽어보고 온 사람이 예. 무직인 사람이 이제 도르트문트를 했던 에딘 테르지치, 유벤투스를 했던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둘 다 고점이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네, 지난 시즌의 모습이 좀 불안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 현직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빼온다. 뭐 메뉴도 했는데 우린 못해? 거의 뭐 이런 느낌인지 그런 설이 나오곤 있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예. 이라올라, 그러니까 본머스의 이라올라, 아, 이라올라. 예. 풀럼의 마르코 실바, 예. 그 다음에 맥케나, 맥케나까지. 입스위치의 맥케나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죠. 세 개 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일단 토트넘 자체가 15위 딸인데 본머스랑 풀럼 감독이 여기 왜 오냐 이거죠. 더 위에 있는데 자기들이. 예. 예, 그것도 그렇고 맥케나는 뭐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고 뭐 오면은 연봉도 확 오를 거고 그렇긴 한데
입스위치가 지금 선수들 사줬는데 예. 여전히 강등권이라서 가능성은 있으니까 우리도 믿어볼게. 너는 축구는 재밌잖아. 믿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맥케나가 하지만 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가버리면 앞으로 입스위치 타운 팬들한테 테러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 그렇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맥케나 감독이 그러려면은 진작에 떠났어야죠. 지난 여름에. 예, 뭐 첼시 설도 있었고 엄청 많았거든요. 예. 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태용이요? 아 포스텍도 했는데 아 그럼요. 신태용 왜 못해?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K리그에서 보여준 게 더 많은. 물론 포스텍은 K리그에서 보여준 게 없긴 하죠. 포스텍이 J리그에서 보여준 것보다 신태용이 아시아 무대에서 보여준 게 그죠? 더 많죠. 예, 아챔. 예, 우승했으니까. 그것도 벌써 15년 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제가 기자 첫 회 때 그거 출장 갔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신태용 감독 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요는 저 토트넘의 레이드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데려올만 하면서 막 마침 뭐 직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질을 한다면 단기 알바로 일단 이번 시즌 버티고 여름에 진짜로 선임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겠죠. 이번 시즌 어쨌든 탱킹을 하겠다. 뭐 버티기만 하면 된다. 뭐 어차피 누구 바꿔봤자 바꾼다고 4위 가냐 이거야. 예. 강등은 안 당하겠지 뭐 지금으로도 여름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토트넘은 여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 여름을 미리 준비하자 해놓고 7월 1일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8월 30일에 계약함.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뭐 큰 희망은 갖기 힘듭니다만 아무튼 뭐 이론상으로는 지금 잘라봤자 뭐 하겠노 이런 말 할 수 있다.